예, 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연금을 가입하거나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하는 방법인데요. 기업회계에서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까지 충당부채를 설정 가능하지만 현재 법인세법은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도 산식을 살펴보면 지금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은 제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우리 송금 산입 한도액을 한번 보시면 총 급여의 기준과 추계액 기준이 나오는데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은 5%, 급여액의 5%고요. 추계액 기준은 추계액의 설정률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상 한도가 안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추가로 설정하는 부분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의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 즉 단기 충당부채 설정한 금액이고요. 한도액은 무조건 제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한도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한도 미달 금액은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도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한도 미달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충당금하고 반드시 상계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충당금을 설정한 법인들은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면 충당금하고 바로 상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충당금하고 상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퇴직금 지급 시에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충당금 미사용을 상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 부채 유보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미 비용 처리를 했죠. 그죠? 비용 처리한 부분을 부인을 해야 되겠죠. 충당금하고 상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다라고 하면 입금 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유보,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 처리를 합니다. 자,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이 동시에 나오면 과세 소득에는 영향이 없지만 어쨌든 유보 세무조정 때문에 요거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퇴직금을 지급하고 송금 불산입된 충당금과 상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과다 상계액으로 해서 유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과 충당부채 적용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 2번과 3번보다는 퇴직금 지급 시에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결산을 하실 때 재무제표, 결산 시점에 재무제표를 보시고 충당금이 있으면 퇴직금 상계 여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내용 정리한 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납입액입니다. 퇴직연금 등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송금 산입해준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퇴직연금은. 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퇴직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퇴직보험에는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보험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추가 납입은 안 하더라도 과거에 납입했던 부분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험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 자, 한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에 대한 송금 산입입니다. 연금보험료로 납입한 금액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회형은 미리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물론 직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금사업자한테 납입하는 부분이지만 바로 송금 인정해 줍니다. 이 경우에 임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임원의 퇴직연금 납부한 금액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임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원은 퇴직금에 대해서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
납부한 연금 총액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계속 근무하는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들은 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지만 실제 퇴직할 때는 총 납부했던 연금 총액하고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다시 한다. 즉 정산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페이지에 송금의 귀속 시기가 나옵니다. 확정 기여형에 대해서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내국 법인이 매년 지급해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부기일에 미불입하고 해당 불입액을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12월 급여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을 12월 31일 날 납부하느냐 1월 2일 날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귀속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12월 31일 날 납부했다면 18년도 세무조정사항에서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1월 1일 날 납부했다면 1월 1일이 속하는 1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확정기여형에 대한 부분은 송금 산입이 납입액을 전액 다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확정급여형에 대한 연금은 확정급여형에 대한 퇴직연금은 원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그죠? 자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비용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지만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한도액을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 추계액 기준과 예치금 기준을 비교해서 한도를 계산한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직전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입니다. 인정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송금을 인정해 줍니다. 자, 추계액 기준은 추계액 중 퇴직급여 충당금 미설정 금액, 이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현금 납입 가능한 현금 납입 가능액입니다. 가능액을 의미하고요. 예치금 기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인데 이거는 실제 납입한 금액입니다. 실제 납입액입니다. 납입액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203페이지에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표에 보시면 두 번째 표가 되겠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해서 가입하는 출국 만기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퇴직보험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즉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연금처럼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형의 경우에,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 이자 수익 등이 연납입액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동금액도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0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부담금을 납입했을 때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 조정을 하는 케이스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고 조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냐면 연도 말에 세무조정할 때 송금 산입 100원 유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실제 퇴직금 지급할 때 연금이 80만 원, 80원 포함해서 150원을 퇴직금 지급했다라고 하면 자, 퇴직급여 충당금 150, 퇴직연금 운용자산 80, 현금 70
이렇게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됐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느냐.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80유보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과다 상계했다라는 겁니다. 과다 상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송금 산입 80원 유보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금 운용자산으로 송금 산입해줬던 부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찾아와서 직원한테 퇴직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80원 유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입금 산입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송금 산입됐던 부분이 환입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환입 개념. 비용 처리됐던 부분이 환입될 때는 입금 처리되는 부분이죠. 입금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례는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무조정이 누락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아니라 퇴직급여로 처리를 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급여로 처리했다면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라고 하는 세무조정은 없어지겠죠. 자, 이 부분은 없어지면서 이 부분 세무조정 사항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입금 산입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무조정을 누락하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되고 과소신고하게 되면 추후에 수정신고 문제, 가산세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세무조정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자, 연금부담금을 납부할 때 퇴직급여 현금으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 처리함과 동시에 이 금액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요. 퇴직 시에도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퇴직했을 때에는 DC형, 즉 확정기여형은 퇴직했을 때 연금사업자가 모든 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고요. 세무조정도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납부했을 때 송금 인정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즉 임원인 경우에는 한도 초과에 대한 그러니까 세무조정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DC형, 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할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197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 개정 내용이 나와 있고요. 2번에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에 대한 정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퇴직금 지급부는 이제 정상적인 퇴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속자 급여 중에 임원 상여금 5천만 원 포함되어 있고, 임원 상여금은 회사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지급 규정이 없는 인건비,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부분이었죠. 자, 198페이지 맨 위에 네 번째 자료에 보면 1년 미만 근속자한테도 퇴직급여 지급한다.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충당금 한도 초과 5,500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먼저 우리 198페이지의 세무조정 내용을 보게 되면 임원에 대한 상여금 관련해서는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관련해서 5천만 원 이미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했지만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또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로 갑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순서를 보면 분홍색 네모 1, 2, 3이 있죠.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개정과목명에다가 1번 총급여 퇴직금 추계명세에서 개정과목명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반영하시면 총급여가 반영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송금 불산입된 금액 5천만 원, 임원 상여금에 대한 거 5천만 원 있고요. 3천만 원은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충당금 제외 금액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입니다. 추계액 명세서는 우리 원천징수 관련해서 급여 등록돼 있는 사원 등록돼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추계액 금액은 1억 7천이다 라고 자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1억 7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억 7천 입력해 주시고요. 자, 하단 부분에 입력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우리 계정 보면 정기 2월 금액이 1억 원이죠. 1억 원이고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5,500만 원이다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자, 8번에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계정 내용을 보면 자료에 7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7천만 원 나와 있지만 7천만 원 나와 있는 이 금액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에 보면 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부인 누계액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중퇴직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97페이지에 보면 그 개정 내용 밑에 당부장 표시로 단기퇴직급여 지급액 중에 5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7천만 원에서 차감해서 합니다. 차감해서 적용을 하고요. 자, 한도액은 무조건 제로가 나오는데 자, 9번 차감액은 어떻게 되냐면 차감액은 4번 충당금 기초잔액부터 8번까지 자료를 전부 정리하면 마이너스 2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요 금액은 뭡니까? 충당금 부인 금액 5,500에서 추인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사 계상액 1억 4천은 한도액과 비교해서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 1억 4천 반영했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2천만 원, 기왕 부인액, 추인액 중에 2천만 원 유보 감소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 정리해 주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는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과목별 세무조정 부분에 있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206페이지에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라라고 하면서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1억 7천이고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1억 7천, 부인된 금액은 전액 다 부인되어 있습니다. 1억 7천이 전액 부인되어 있고요.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은 연금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기초에 1,500만 원 있었고요. 단기에 500만 원 지급했고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은 1억 1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은 정기에 송금 산입 퇴직연금 예치금 1,500만 원 유보로 정상적으로 세무조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치금 납입 및 수령에 대하여서 회계 처리가 당해연도 납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1억, 현금 1억으로 처리했고 수령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1번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계산 실제 현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자, 기초금액 1,500이었고요. 당해연도 수령한 금액 500입니다. 자, 500만 원. 자, 20번에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수령액 50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500을 입력을 하면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16번에 500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두 개가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21번에 연금 예치금 등 납입액 당해 연도에 1억 원 납입했죠. 그죠? 1억 원 납입해서 총 1억 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을 계산을 합니다. 1억 천 중에 자, 당해 연도에 송금 산입 대상 금액이 얼마냐? 전년도까지 1,500만 원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했고
수령해약한 게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송금 산입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총 1억 천이 납입된 것 중에 1000만 원을 차감해서 1억 원까지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추객 1억 7천이고요. 장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기말 잔액 1억 7천이고 부인 누계액 1억 7천입니다. 차감하면 충당금 잔액은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고 퇴직 부담금 등 송금 산입 누적 한도액은 1억 7천이 됩니다. 근데 이미 송금 산입된 금액 1000만 원이고요. 송금 산입 한도액은 1000만 원 뺀 나머지 1억 6천까지 실질적으로 납입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납입한 금액은 얼마죠? 송금 산입 대상 부담 금액, 즉 18번 금액입니다. 이게 1억 원을 실제 납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 1억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결산 조정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조정 금액으로 해서 신고 조정으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합니다.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면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 1억 원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송금 산입 1억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무 조정을 마감하시면 안 되고요. 마감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기중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해약액 500만 원이 있는 경우에 이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송금 산입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환입했다라고 하면 입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F3번 조정 등록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세무 조정을 별도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07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을 만약에 퇴직급여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장부상 회계, 세법상의 붕괴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붕괴는 차변의 퇴직급여 운용자산 500, 퇴직급여 5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증가했고 비용이 감소했죠. 그럼으로써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유보로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이 됩니다. 근데 세법상의 붕괴는 없습니다. 근데 조정붕괴는 어떻게 됩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늘어나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생략해도 되겠지만 이걸 분리해서 보면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합니다. 입금 산입 유보가 되겠고요. 충당부채 즉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송금 산입 유보가 됩니다. 자, 그렇게 세무조정에서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이 동시에 나오는 구조로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 등록에 보시면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액에 대한 세무조정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에 대한 세무조정 동시에 세무조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8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5번에 퇴직연금 예치금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반드시 수동으로 확인해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